에디슨과 테슬라의 전쟁이 재현될 조짐이 보입니다. 19세기 말 전기 시대를 주도한 두 인물은 서로 다르게 접근을 하죠. 에디슨은 DC, 그러니까 직류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AC, 그러니까 교류 방식으로 다양한 과학 실험에 몰두를 하죠. 결론은 테슬라의 승리였죠. 그런데 둘 다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로부터 기술을 거의 무상으로 제공받은 웨스팅하우스가 돈을 벌죠. 그런데 에디슨이 승자가 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요구 변화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생산과 소비, 유통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전력 소비 시장의 변화입니다. 19세기 말 전기 소비는 주로 모터였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선풍기 등 가정용품은 물론 전력 소비가 가장 컸던 공장은 모터의 세상입니다. 모터는 두 개의 자석이 밀고 당기는 힘으로 동작을 하죠. 하나는 영구자석이고요. 고정된 자기장을 만들죠. 나머지 하나는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고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정지를 해버릴 거니까요.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류의 흐름의 방향을 변화시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류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냉각장치, 그러니까 모터로 동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소비하는 전력량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반도체는 직류를 사용하거든요. 두 번째는 전력 생산 시장의 변화입니다. 전기는 증기기관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압력으로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은 모터와 같은 구조입니다. 단지 입력과 출력이 뒤바뀐 거죠. 초등학교 시절 원통 주변을 전선으로 감고 원통 안에 자석을 오르내리게 되면 전류가 발생하는 실험을 했었죠. 석탄, 석유, LNG, 원자력은 물을 끓이는 열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증기기관입니다.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자기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류, 그러니까 교류를 만들어냅니다. 수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의 압력 혹은 낙차를 이용해서 회전자를 돌리는 거죠. 조력, 파력도 결국 회전자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풍력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회전자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직류를 생산합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방식이거든요. 직류 생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부터 소비하는 곳까지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통 분야입니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전력도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낮아집니다. 전압을 낮추면 전류가 높아지고요. 전류가 낮으면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지에서는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낮춥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곳에서는 전류를 필요로 합니다. 전류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전압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전압을 높이고 소비처에서는 전류를 높여야 됩니다. 이러한 전압차를 극복해주는 것이 변압기입니다. 최근 서울 인근 수도권 도시들에서 변압기 추가 설치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있죠. 발전소에서 초고압으로 전송한 전력을 소비처에서는 저압으로 낮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압기가 에디슨의 직류가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변압기는 교류에서만 작동합니다. 교류는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또 변화하는 자기장은 교류를 만들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한 몸에 갖고 있는 것이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전류와 변화하는 자기장은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적당한 전자기파는 때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하죠.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전자기파도 존재합니다. 변압기는 어쩔 수 없이 전자기파를 다량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기파는 변압기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류 전성망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전자기파도 에너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류 전성망은 태생적인 이유로 직류라면 피할 수 있었던 에너지 손실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장거리 전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력 유통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과거보다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기 발전소는 규모가 작았죠. 더군다나 환경 규제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비량이 늘면서 규모도
키워야 됐죠. 넓은 부지도 필요하고요. 주변의 민원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원전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풍력도 도심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나마 태양광이 소규모로 도시에 설치되긴 하죠. 하지만 대용량으로 설치할 때는 역시 도심은 적당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통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류보단 직류가 유리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최근 국가 간 전기 공유가 아주 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에서는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유럽 같은 경우 생산과 소비를 공유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류는 주파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죠. 하지만 직류는 주파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양광, 풍력 같은 전력 생산 방식은 자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안정적 생산이 어렵다는 거죠. 반면 터빈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량에 맞춰 전력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낭비가 일어납니다. 계속 물을 끓이는 것과 식은 물을 다시 끓이는 것을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연비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섰다 갔다가 반복되면 당연히 연비는 떨어지죠. 원전의 경우는 출력을 조절하는 과정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양을 꾸준히 생산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소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많고 저녁에는 줄어듭니다. 겨울과 여름에는 소비량이 늡니다. 중간에서 이를 조율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 전력망의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정전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 유통망 관리는 고층 빌딩 사이에 줄을 걸어놓고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남는 전기를 에너지로 보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양수발전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ESS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희귀금속이 많이 필요한 2차 전지보다 부피를 적게 차지하고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소전지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배경에는 히토류 같은 희귀금속 전쟁이 자리하고도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 저장 장치는 직류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저렴한 전기를 저장을 해 두었다가 전기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고가일 때 저장해둔 에너지를 사용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력 유통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직류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압의 문제는 존재하죠. 직류는 어쩔 수 없이 교류로 전환해야지만 변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직류 친화적인 변압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세상은 전기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비의 변화는 생산과 유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이 광경을 본다면 새로운 기술에 열광할 겁니다. 에디슨은 자신이 맞았다는 기쁨보다 자신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